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까지 대표님은 사업을 계속 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기창업자, 전에 창업자 입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하게 됐어요. 먼저 창업하시기 전에 어떤 분야 쪽에서 계셨어요? 창업하기 전에요? 창업하기 전에도 창업을 했었고 계속 창업을 꽤 오래 하고 있었네요. 어떤 거였어요? 그 전에는? 이거 하기 전에는? 그때는 학원 사업? 학원 사업이요?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지금 서비스가 어떤 거죠? 그러면 그 하기 전에 지금 이전에는 이전에는 네. 여행 관련. 여행 관련이요? 네. 어떻게 학원을 하시다가 어떻게 영어 여행 관련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학원을 그만두고 어떤 기관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관 내에 여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사에서 어떤 가이드분과 친해져서 이거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해봤었어요. 네, 그때는 사실 시작할 때 이 여행 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던 거라 특별한 동기는 그냥 옆에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이제 하기로 마음 먹으셨잖아요. 이 서비스는 될 거라는 자신감이 거의 100%이셨나요? 아니면 좀 긴가민가 하셨어요? 일단은 서비스의 성공 이런 건 사실 생각 안 했었고 네. 그냥 재밌겠다. 그게 제일 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여행을 가봤지만 가이드라는 사람에 따라서 여행이 진짜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느꼈었고, 근데 그 가이드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국가 공인 자격증자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고부터 이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고, 실제 두바이를 갔을 때 어떤 두바이요? 한 남성 가이드분을 만났는데, 한국분 만났는데 이분은 단순 가이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한 편의 연극을 본 것처럼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장도 두바이 전통 복장을 하고 오셨고, 그다음에 그 버스 이동할 때 지루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제작하고 편집까지 해온 영상을 틀어주시면서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동안 두바이 역사 공부를 아주 재밌게 했어요. 너무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내리고 나서도 어떤 역사지에서 설명을 할 때 그냥 입으로만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모션을 취해가면서 되게 생생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재밌다, 정말 유익하구나라는 생각을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 가이드에게 뭔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가이드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이렇게 여행을 질을 높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그때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가이드 플랫폼이라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해봤었죠. 가이드 플랫폼. 네. 혹시 그 서비스가 이제 런칭이 되고서 런칭은 됐나요? 런칭은 되지 않았고요. 프로토타입 정도까지 개발을 하고 가이드분들한테 이제 오픈이 됐었던 상태였어요. 그것도 이제 설명에 들었던 가이드분들한테만 오픈을 했던 상태였죠. 그러면은 실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가이드를 통해서 그렇게? 아니요. 가오픈이었기 때문에 외부 손님을 끌고 오거나 그래서 그 손님들한테 결제를 진행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가오픈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하신 거예요? 가이드 플랫폼이니까 우선은 가이드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모집한 가이드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가이드였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설명에 의해서 들었던 분들이 사이트에 직접 오셔서 자격증과 함께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2회 하고 나서 저희가 70명
약간 넘게 70 몇 명 가이드를요? 정도 예, 많네. 모았었어요. 근데 가이드가 우리나라에 3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장롱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활동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한 수천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어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 입장에서 말해보면 가이드가 이미 모였다는 건 플랫폼에서 제공자가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이 원하는 이런 수요자가 그래도 생기지 않나요? 수요자가 생기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이드 분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내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이제 다른데 에어비앤비나 마일리얼 트립은 상품 검증을 해요. 그래서 상품을 먼저 신청을 받아서 안에서 내부 검증하고 피드백해서 최종본을 사이트에 올리도록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가이드들이 원래 다 자기들 어떤 전문 코스가 있으니까 그걸 주력으로 보여주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제 영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가이드분들이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나의 노하우를 미리 먼저 오픈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품이 올라오나 모니터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가입만 하고 서로 이렇게 탐색전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대표님? 예상하지 못했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뭐 활동을 하진 않으셨어요? 해결하려고 활동을 하려고 했죠. 피드백을 저희가 한 5회 이상을 한 다음에 그 피드백을 모아서 한번 이렇게 개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2회 직전에 대구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 코로나. 네, 신천지 사건이 터져서 3회 서명했을 때부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국가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매출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정말 개발만 하고 홀딱 망한 거죠. 정말 많은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면 그런 노하우나 이런 자기들만의 여행 그런 가이드마다 그런 게 거기까지 이제 만약에 생성이 돼서 고객들이 분명히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좋다 이런 거를. 고객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해봤다면 그 피드백이 생겼겠지만 저희는 또 이제 인바운드라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만 대상을 하다 보니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도 해결 과제였었고 일단 동남아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섭외까지는 했었어요. 아, 네. 네, 섭외하고 이제 인플루언서라면 누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이제 그 회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섭외를 했었어요. 근데 돈은 지급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몇 회 이상을 해서 이제 지금 좀 터뜨려 주세요 할 때 코로나가 쳐서 모든 게 다 잠정 중단되었던 거고 사실 코로나가 3월, 4월이면 가라앉고 정상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3월에 또 뭐 또 다시 심해지고 또 뭐 4월에 또 다시 2차 감염 막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까지는 거의 가망이 없다라고 여행업계는 보더라고요. 내년도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럼 저희가 중단 결정을 내렸어야 됐어요. 이제 피드백 받은 내용을 수정하면서 돈을 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투자하고 그 다음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에 계속 이렇게 돈을 뿌리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는 제가 삽질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그간 까먹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중단을 선택했죠. 그러면 그때 창업을 하시고서 그런 어려움 그런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물론 이제 그 플랫폼이다 보니까 개발자를 구하는 것이 정말 관건이었어요. 근데 개발자가 원하는 개발자를 구하려면 사실 그 개발자의 어떤 생활이 안정이 되는 조건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고 또
또 스타트업에서도 약간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1인 막 3역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되면 고용주도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개발자들의 인식이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조건도 조건이지만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은 또 사수급에 대응하는 어떤 팀장급이나 CTO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뭔가 감안하고 들어올 만한 메리트가 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좀 고생하고 돈을 적게 받더라도 확실히 배울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좀 나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 보니까 개발자 구하는 게 한 세월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를 구해도 기획이 그렇게 막힐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전문 기획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결국 기획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제가 진짜 잇몸으로 개발을 했다 해야 되나? 진짜 기획서 쓰는데 한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세월 써서 걸렸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아까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혼자 하기서 힘든데 팀원이 한 명도 없으셨나요, 그러면? CTO가 한 번 있었고 그 CTO가 있을 때 팀원을 하나 뽑았었어요. CTO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CTO는 이제 개발자 파티 같은 데 가서 이제 제 아이템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쭉 듣고 이렇게 오퍼가 들어오기도 하고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템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의외로 사소한 거에서 그냥 이렇게 풀어졌어요. 어떤 거예요? 그냥 사소한 걸로 헤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하나의 이유였던 것 같고 그 전에 뭔가 기획도 좀 더 개발에 가까운 기획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고 해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구실이 그게 오히려 돼서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 탓이죠. 뭔가 사업이라는 것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도전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이디어 구체화하는 것부터가 이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디어를 누가 사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모르고 막막했고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는 한참 삽질 후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라는 게 한참 지나서야 보이고 처음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 팀원 구하실 때 많이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보다. 어디 그런 걸 이 팀원도 똑같은 개발자 파티에서 만났는데요. 개발자 파티라면 어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 개발자들이 모이는 그 오픈 톡방 같은 게 많았었어요. 카카오 오픈 톡방 같은데 근데 보면 처음에 취지가 좋았던 방들도 점차 이렇게 변질되어 가기도 하고 익명이다 보니까 좀 빈수레 같은 느낌? 오픈 톡방만 이렇게 보신 거예요? 다른 활동은 안 네, 하셨어요? 오픈 톡방에서 파티를 하는 곳이 정기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CTO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도 들어왔는데 CTO가 나가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이 팀장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게 부담스러운가 보더라고요. 그럼 팀원 총 3명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팀원이 총 2명이었던 거죠. CTO 1명, 그 다음에 사원 1명, 그리고 대표님까지 저까지 해서 3명이었다가 CTO 나가면서 이제 사원도 나가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고 그때부터 이제 외주를 구해서 외주로 넘겼던 거예요. 외주는 자가 돈으로 하신 거죠? 네. 대략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그거는 좀 이거는 노코멘트를 좀 해야 좋을 게 이런 거가 공개되면 좀
업계 간에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좀 그쪽에서 싸게 해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게 이제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외주를 총 3번 줘봤거든요. 그게 싸게 해줄게라는 게 결국에는 어쨌든 아니더라고요. 싸게 해줄게라는 건 있고 결국에는 그만큼 딱 합당한 가격을 줘야 그냥 합당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알던 지인이었기 때문에 외주도 참 많이 알아봤는데 가격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제가 개발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올바른 외주팀을 구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걸 구별할 수 없다면 최대한 더 많이 아는 사람을 택하자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기 1년 전부터 알았던 개발자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랑 어떻게 좋게 컨택이 돼가지고 잘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서로 좀 서툴러서 서비스 개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보통 이렇게 그 개발사랑 클라이언트로 만나서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마무리까지 훈훈하게 잘 되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선은 만족해요. 그런 운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 개발 CTO와 그런 갈등이 있어서 헤어지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혹시 뭐 사업적인 운영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본인만의 그런 푸는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 그 개인적인 생활이 또 창업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큰 고비가 하나하나씩 있을 때마다 그냥 이거는 겪어내야 될 일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대부분 로봇가 아닌 이상 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푸셨나요? 저는 하나 다행이었던 게 그 스트레스 지수가 낮았다고 해야 되나 거기 그 스트레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CTO가 나가면 당장 내일부터 일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낼 건 빠르게 보내고 데뷔할 건 빠르게 데뷔를 하자는 주의라 가지고 그냥 빠르게 그런 걸 메고 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매몰되지 않고 네. 빨리 인정하고 네. 바로 다음 거를 진행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막 매몰돼 있을 여유가 없었다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게 오히려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직원을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히려 결정하는 게 더 어려웠지. 내가 나가라고 하거나 그 사람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결론이 나버리면 그때부터 빠르게 해결을 하는 스타일. 그럼 그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어떤 경우? 이 직원을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능력적인 면에서요? 그렇다기보다 개발 언어가 이 친구가 개발하는 언어로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3개월 동안 공고에서 지원이 안 오는 거예요. 급여를 그렇게 낮게 부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높게 부르지도 않고 적정선을 불렀었는데 자바라는 쪽은 자바스크립트는 많은데 자바 쪽은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니까 이 친구가 자기만 빠지면 저 외주 친구들은 다른 언어니까 저 외주 친구들이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만 빠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불러놔줬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가면 내가 당장 내일부터 어떨까 할까라고 되게 많이 걱정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간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그로부터 3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해서 걔네들하고 하는 걸로 다 진행을 했었어요. 저는 창업하면서 어렸을 때는 많은 취미를 가졌었거든요. 웨이크보드며 스노우보드며 그런 것들. 네, 제 일을 하고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즐겼어요. 근데 그런 걸 못해서 스트레스도 쌓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대표님은 그런 건 없으셨나요? 예전에는 게임을 좋아했어서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그냥 재밌어서 했다고 하는 게 맞으려나? 이제는 어느 날부터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 게임을 안 한 지는 꽤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계속 미친 듯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안 됐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리프레시 할 겸 취미 활동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온전히 다 이게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잘 돌아가야 좀 이렇게 쉬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 텐데 이게 오히려 답답할 때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면은 계속 일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이제 나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뭐 이렇게 인지가 안 되셨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안 돼서 일이 안 풀린 경우는 있는데 항상 저는 이 사업이 그 상황 수습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 일이 발생을 안 한 적은 없었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얼마나 수월하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렵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였지 매달려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매달려서 해결책을 내려고만 한다면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단번에는 안 돼도 이제 100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계속 노력해서 90, 80, 70 계속 줄어들어서 어느 날 그 문제가 작아지거나 없어지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뿐이지 막 일이 안 풀려 뭐 이런 게 기준이 저는 정확하게 뭔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표님 그 작업할 때 궁극적으로 혹시 뭐 이렇게 난 이런 건 하나 이루고 싶었다라는 게 있으셨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가이드분들이 이게 어느 날부터 관광 산업이 쇼핑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서비스나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 여행의 여행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쇼핑을 돌리는 사람, 여행 양파리 같이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만든 플랫폼 내에서 우리나라 가이드 수준이 이 정도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으신 가이드 분들을 만나면 정말 얻어갈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진짜 여행 가이드 서비스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되게 보여주고 싶었고 쇼핑으로가 아니라 그 가이드의 어떤 가이드 자체가 브랜드화 되어서 그 가이드의 이야기를 참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여행 상품의 폐단을 싹 없애고 가이드의 지위를 복귀시키는 거가 목표였는데 한번 이루지도 못하고 끝났네요. 저는 이제 배달 사업 할 때 좀 뭐라 하지? 한번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자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속 제가 배달을 하다가 좀 역량이 너무 점점 배달이 많아졌을 때 대행업체랑 일을 해서 이들한테 배달을 맡겨볼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성실하지 않고 음식도 그냥 갖다 줄 것 같고 다 대충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배달 대행 업체랑 조인을 해서 많은 물량을 어떻게 커버할지 그리고 일단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긴 있어요. 근데 대표님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혹시 어떤 저처럼 그런 계획이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 걸.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사업을 시작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제가 모르는 분야였잖아요. 근데 이제 뭐 IT 쪽은 있어 봤다지만 여행은 제가 실무를 1도 모르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할 가이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헤어질 거라 중간에 생각도 못하고 이 일을 뛰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를 그 어떤 그 내용의 실무를 모르면 하지 말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무 경험이 없으면 자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도 매번 아는 걸 할 순 없잖아요. 공부를 해가면서 해볼 수는 있진 않아요. 그건 공부를 해보면서 하려다라고 하면 좀 돈이 최대한 안 드는 쪽으로 저는 돈을 너무 모르는 분야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두드려 박아서 물론 다른 사업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냥 이렇게 모르는 분야에 처음 넣는 돈 치고는 너무 큰다는 거죠. 차라리 조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가 해보면서 아 이런 기능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하는 거랑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게 필요하겠지라고 접근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추후에 이건 진짜 내가 해볼 만하겠다 하는 사업이 생기면은 창업을 다시 해볼 마음이 있으세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지금도 창업을 준비하려고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창업의 매력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업의 매력? 창업의 매력, 솔직히 말하면 회사에 이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창업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빠르게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압박? 근데 그거를 버리는 게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데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진짜 일단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내가 재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나이가 들어서도 즐거운 일이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재미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 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왕이면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유익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뭐 사업을 하면 돈을 크게 이렇게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는 내려놓은 것 같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내 생활이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소소하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즐거울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이제는 뭔가 너무 이렇게 돈돈 하는 것보다 내 만족을 채우면서 돈은 그냥 필요한 만큼만 벌자 주의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자신감이 꺾였을 수도 있고 너무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달려나가서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인정하는데 저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거보다는 제가 입을 수 있는 옷부터 입고 조금씩 남의 옷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은 자기 밥그릇도 잘 못 떠먹는 사람이 너무 큰 거를 너무 앞날을 내다보고 뭔가를 계획을 잡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감사합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별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